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마채연입니다. 오늘 아침 준비한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편의 뉴스 준비했는데요. 집값 상승과 맞물린 가계빚, 한금융 불균형 키워, 뉴시스의 2020년 1월 28일 15시 7분 뉴스이고요. 단독, 천당 아래 분당 종교용지 24년째 안 팔리는 이유, 이데일리의 20년 1월 29일 06시 5분 뉴스입니다. 풍선 효과대 세부담, 엇갈린 수도권 집값 전망, 하반기 분수령, 뉴시스의 2020년 1월 28일 06시 뉴스이고요.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엔 종부세 더 높여야, 다주택자 추가 과세, 고비제는 당정, 한국일보 20년 1월 28일 04시 44분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집값 상승과 맞물린 가계빚, 한금융 불균형 키워, 뉴시스의 뉴스이고요. 금융 불균형 카드 사태 절반 수준 높아져. 최근 금융 불균형 축적, 가계 신용 증가에 기인. 가계빚 증가, 집값 상승과 강화적 상호작용. 지난 3년간 서울 주택가격 실질 상승률 11.2%. 뉴시스의 조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 불균형 정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5%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 불균형을 키운 주 요인은 가계부채가 주목됐다. 가계빚 증가세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가계빚 확대로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진단이다. 28일 한국은행 BOK 이슈 노트에 실린 금융 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 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 나성호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과장, 남명은 조사역, 이현창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 작성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 평균 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팀이 기업 신용 변동이 중기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금융 불균형 수준에 새롭게 추정한 결과다. 금융 불균형이 단기적인 금융 불안이나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 시스템 취약성 정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불균형 수준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0과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 사태가 터진 지난 2003년에 비해서는 2분의 1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 불균형은 실물 경제 활동과는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 불균형 축적은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분기 금융 불균형에 대한 가계 신용의 기여도는 55.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가계 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상호작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 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가계 대출이 다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후 급락했던 서울 주택가격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2분기 기준 실질 상승률 최근 3년간 11.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승률 20.0%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계 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 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기업의 신용이 금융 불균형에 미치는 기여도보다 높은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금융 안정지수를 보더라도 지난 2013년 이후 대체로 안정 단계에 머물면서 단기적인 금융 불안 징후를 보이지는 않지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연구팀은 그동안 단기적인 금융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많았지만 중장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지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금융 불균형 평가 지표와 활용할 경우 금융 안정 상황 분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속보 단독 천당 아래 분당 종교용지 24년째 안 팔리는 이유는 1월 29일 06시 5분 뉴스입니다. 야탑동 종교용지 24년째 팔리지 않아 공공택지 내 팔리지 않은 종교용지가 86,661제곱미터 지목 변경 등 해결 방안 찾아야. 이 데일리의 김용훈 기자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수십 년째 팔리지 않는 택지가 있다. 가격은 총 14억 원에 면적은 661제곱미터이다. 3.3제곱미터당 단가는 719만 원 선이다. 인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2019년 공시가격이 3.3제곱미터당 1,155만 원인 것을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택지에는 불과 2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4차선 대로가 있으며 택지 주변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은 분당 내 팔리지 않은 택지로 남아있다. 종교기관만 살 수 있는 종교용지 부설이기 때문이다. 분당 야탑동만이 아니다. 2012년 입주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 LH 2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는 902제곱미터의 부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역시 종교시설용으로 부지로 공급됐지만 계약에 나선 종교기관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법 농사용지로 사용돼 해마다 단속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애물단지된 종교용지. 전국의 공공택지 중에서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째 팔리지 않는 종교시설 부지가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신규 택지 조성 과정에서 종교시설 부지로 분양했지만 종교기관이 사지 않아 방치된 상태인 땅이 늘어나는 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아서이다. 28일 이 데일리가 입수한 LH 선착순 계약용지 리스트에 따르면 LH가 개발한 전국의 공공택지 사업지구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종교시설 부지는 40개 지역에 86,661제곱미터에 달한다. 액수로는 1,085억 원 규모이다. 분당 야탑동 종교시설 부지는 1996년 하반기 공고 이후 아직까지 빈 땅으로 남아있다. 분당과 부평 이외에도 2기 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와 양조 옥정 신도시를 비롯해 14개 사업지구 내 팔리지 않은 종교시설 부지가 산재해 있다. 종교시설 부지는 주거지역 내 요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부지를 수용당한 종교기관이 LH에게 주로 주거 지역 내 종교시설 부지를 요구해서이다. LH는 택지 구획을 하며 종교시설 부지를 주거지역 요지에 배치하고 우선권을 가진 종교기관과 계약을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분양을 받기로 한 종교기관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종교를 가진 주민의 감소로 종교시설 수요가 줄어 종교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사례가 생겨서이다. 실제로 국내 종교 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국내 종교 인구는 2,404만 명, 4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9%였다. 하지만 2015년 인구 센서스에서는 2,118만 5,000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인구에서 또 45.9%를 차지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가 더 많아졌다. 특히 2015년 인구 센서스 결과 20대의 64.9%, 10대의 62%가 종교가 없다고 답해 향후 종교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마저 줄었다. 용도 변경하려면 특혜 10이 걸려. LH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종교시설 용지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소가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하반기 울산 우정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종교시설 부지를 2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팔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의 개발 계획 변경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업무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한 뒤 제2차례 나섰다. 종교시설 부지 당시 감정가 기준 44억 원이었지만 업무시설이 바뀐 뒤 감정가 69억 원으로 올랐고 약 102억 원에 낙찰됐다. 낙찰 이후 울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용도 변경을 통해 땅 장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단순히 용도 변경을 통해 애초 매각가보다 2배 넘게 땅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에서이다. LH 관계자는 택지 조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지목 용도 변경을 LH가 법적 절차를 밟아 할 수 있지만 택지 조성 완료 후에는 지자체가 토지의 지목 변경을 갖게 된다며 LH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팔리지 않은 종교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특혜 시비 등으로
이유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분양된 종교시설 부지는 버려진 땅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맹지로 전락해 쓸모없이 방치 중이다. LH 부채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 업계 관계자는 종교시설 부지는 용도만 변경되면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며 아무도 쓰지 못하는 땅을 버려두기보다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게 택지 조성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 풍선 효과 대 세 부담 엇갈리는 수도권 집값 전망, 하반기 분수령. 정부 산하 공기업 감정원은 0.8% 상승, 민간 연구기관 주사년은 0.8% 하락 예측, 감정원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로 매수 위축, 주사년은 상한제 양도세 중과세로 종료 시점이 변. 서울 뉴시스 이인중 기자입니다. 올해 수도권 집값 전망에 대한 정부 산하 공기업과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이 서로 엇갈려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쪽 모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방향성이 판가름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차가 커서 어느 쪽이 분석이 맞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한쪽은 보유세 부담 강화에 따른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매물 부족과 풍선 효과에 따른 급등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를 통해 올해 수도권 집값이 0.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감정원은 국토부 산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한 공시 및 통계 정보 생산과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만약 감정원의 전망이 맞는다면 수도권 주택 가격은 2013년 마이너스 1.12% 이후 7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이는 앞서 발표된 민간 연구기관의 경내와 온도차가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수도권 집값 전망치는 0.8% 상승으로 양 기관의 전망이 대척점에 있다. 이 연구기관은 국토부 산하 단체의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공사가 공동 출연해 1994년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이다. 감정원은 내년 수도권 집값 하향 전망의 근거로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을 들었다. 12.16 대책 고가주택 활용한 자금 조달비 편법 증여, 신규 담보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특히 비단 올해에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정원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 수준은 현 시세의 3에서 4% 수준에 오르는 2022년 기준 서울 지역 보유세는 1주택당 최대 2,3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감정원이 2020년 이후 공시가격이 최근 2년 2018에서 2019년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감정원의 김성식 부동산연구원장은 2020년 주택 매매 시장은 12.16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승했던 주택 가격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하반기 이후 보유세 추가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주택 매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주사년의 분석은 조금 다르다. 주사년은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작년 하반기 수준의 급등세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재료들이 풍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로 진입하려는 대기 수요가 꾸준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 중이다. 또 학군, 수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언제든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변수이다. 특히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이후에 닥칠 시장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세율 6에서 42%를 적용하는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돼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나서지 않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 이 같은 한시적 유예 방침에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추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보유 주택으로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가 부담부 증여 등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급매물 증가에 따른 하방 압력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한시적으로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시중에 나왔던 매물을 회수하는 등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결과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주산연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와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되는 2분기가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주요 뉴스 3주택 이상엔 종부세 더 높여야 다주택자 추가 과세 고피죄는 당정. 한국일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추가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세 인상안이 이제 막 입법의 첫 발을 뗐지만 벌써부터 추가 과세안이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현실화 여부는 향후 집값 상승세와 총선 결과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3% 다주택자 보유세 더 상향?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3주택자 이상 보유자 47만 1000명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3.3%에 달한다. 여당은 이들에 대한 종부세율 추가 인상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4월 말이나 5월 말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제 관련 입법을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정우 위원도 지난 16일 부동산 3채를 가진 사람과 5채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보유세 추가 강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굉장히 낮다고 대답했다. 다만 당정은 당분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종부세 추가 강화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을 방향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보유세와 관련해 현재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유세 추가 인상은 당장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추진될 전망이다. 12.16 대책은 3주택자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대상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2에서 0.8%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도 4월에 예정돼 있다. 강남 상주택자 보유세 올해도 30에서 40%대 오를 듯.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다주택자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 팀장이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대 3주택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약 8.132만 원은 작년보다 33.04% 늘어난다. 이 가운데 종부세 약
5,717만 원은 43.88% 증가했다. 이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을 10%로 가정한 결과인데 실제 공시가격이 더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추가로 높아지면 내년 강남권 3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1억 원 이상 될 수도 있다. 다만 당정이 고려하는 종부세 추가 강화,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으로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겨운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론에 따르면 보유세는 최초 올릴 때만 효과를 거둘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읽어보았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뉴스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